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에 따라서 무역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다고 합시다. 선진국은 자동차, 커피, 농산물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 근데 반면 개발도상국은 지하자원, 커피, 원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 우위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비교 우위로, 선진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하자원이나 커피, 원두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개발도상국에서 수출을 하고 그 원두로 스타벅스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면 두 나라 모두 효과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발도상국은 자동차를 못 만들게 되겠죠. 왜? 질 좋고 좋은 선진국의 자동차가 자꾸 들어오다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자유롭게 무역하다 보면 선진국의 자동차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자동차는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역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걸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선진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해서 선진국에서 농산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사라져서 농업 자급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보호무역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 우위, 절대 우위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득이 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의 보호무역이라는 것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무역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정책,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하는 축을 하는 것을 자유무역 정책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또 하나는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직 어린 산업을 보호하거나 식량 자원을 보호하거나 이러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보호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있다. 자유무역 정책, 보호무역 정책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무역 정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다양한 상품분들 많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겠죠. 다시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없거나 비싼 물건들을 수입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좋은 제품들의 기술을 배워와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전 효과, 선진국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는 기술 이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한 경쟁, 서로 경쟁하다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기업들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란 뭐냐?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를 사는 것보다 할인마트에서 많이 문구으로 구입하면 개당 단가가 떨어지죠. 이것처럼 대량 생산하다 보면 한 개 생산할 때 비용보다 10개 생산할 때의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경쟁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 산업, 국가는 불이익을 받겠죠. 개인, 기업, 산업은 물론 국가도 불이익을 받는다. 산업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공업과 농업이 있었을 때 공업은 세계 시장이 넓어서 많이 판매될 수 있겠지만 농업 같은 것은 시장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별로, 기업별로, 개인별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업국과 농업국의 무역이익에 불균형이 있겠다.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커피 원두를 파는 나라와 스타벅스를 파는 나라가 있을 때 커피 원두는 고작 몇백 원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몇천 원 하죠.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와 제품을 공급하는 나라의 차이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역 불균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심해져서 국제 경제 상황이 변화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유죠. 석유. 자,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의 변동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무역의 효과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호무역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무역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역장벽이라는 개념을 등장하게 됩니다. 무역장벽은 보호를 위해 등장하는 장벽,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 관세란 뭡니까?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 즉 1달러짜리 세금에 관세가 붙으면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 비싸서 우리나라 상품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관세를 얼마나 책정하냐에 따라서 관세 장벽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다음 비관세 장벽입니다. 관세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비관세 장벽은 이런 겁니다. 수입 할당제. 자, 핸드폰을 수입할 때 연 100대만 수입할 수 있다. 또는 수출 지원금. 대려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에 수출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관세랑 반대 효과가 있겠죠. 자, 1원짜리의 관세 지원금을 지원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돼서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통관 규제인데 통과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일본 수산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방사능 오염될 수 있다. 우리는 일본 수산물을 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하면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죠. 이런 수입 할당제, 수출 지원금, 통관 규제들을 통해서 같은 것들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부족한 유치산업, 아직 성장이 미약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외국 자동차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많이 팔 수 없겠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이 확대됩니다. 수입이 안 되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산업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공급, 국내 산업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한 산업 보호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원의 무기화죠. 식량, 자원.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유럽 지역에 러시아의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에너지 대혼란을 겪고 있죠. 나 니네랑 에너지 또는 식량
안 팔겠다 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쌀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기후 환경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쌀을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엄청난 혼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무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을 유발 및 무역 마찰을 초래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산업을 보호한다고 미국한테 수입을 안 한다면 미국도 나 우리 니네 거 수입 안 해. 상대국의 보호무역을 유발하고 또한 왜 보호무역하냐? 우리 팔아야 되는데 하면서 무역 마찰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적인 계속 무역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무역 마찰, 마찰을 할 때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항상 또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힘센 놈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도 무역 마찰을 보이고 있죠. 서로 뭐 으르렁 대고 있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죠.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세계무역기구 WTO. 자,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공산품 관세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금융산업 개방, 지식재산권 정비 등의 무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즉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등장으로 자유무역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움직임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회군들 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역 제한을 철폐하는 경제블록, 끼리끼리의 경제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연합, 에이펙 같은 것들이 우리들끼리는 관세도 인하하고 무역 제한도 철폐한다. 즉 자유무역의 WTO,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FTA, 해당 국가 간 너랑 나랑만 자유롭게 이동하자. 자, 세계화 WTO, 그 다음 지역 블록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거, 그 다음 FTA, 너랑 나랑만 자유롭게 이동하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국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쪽 밑에 보면 각 나라와 이렇게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유럽 정도, 호주 정도죠. 오스트리아 여기 보면은 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중국. 그럼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이 FTA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같이 유럽 경제 자유지역 몇 개 나라가 경제블록 맺어져 있는데 거기랑 FTA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블록화를 만들고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무역 정책이라고 하고요.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무역 정책을 보호한다, 보호 무역 정책이라고 하죠.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자, 유치산업 보호는 보호무역 정책의 하나죠. 보호무역 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실시할 수 있다.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는 자유무역 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죠.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 정리하시고 다 되시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